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사실 아주 많이 아까운 기업과 정석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운 기업은 요가복, 스포츠웨어계의 명품 룰루레몬이며 정석적인 기업은 월마트이죠. 이 두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셨겠죠. 월마트는 대형 박스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 기업입니다. 미국판 이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사실은 이마트가 한국판 월마트죠. 성공적인 이커머스 전략 도입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할인 소매 사업의 정석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소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 경우 항상 참고를 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1위도 커질 수 있는 배경에는 Everyday Low Price EDLP 전략이 있었습니다. 다들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다음 주에 동일한 제품이 세일을 해서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마감 세일 시간에 물건을 사려고 일부러 장을 늦게 보러 간 경험도 있으실 테죠. EDLP는 항상 최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일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EDLP의 장점들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며 제품 구매 경험을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어차피 지금이 최저가이니까 세일하고 있는 제품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 구매 후에 할인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 증대로 이어지겠죠. 다만 EDLP 전략의 핵심은 철저한 비용 관리에 있습니다. 월마트가 물건을 최대한 싸게 구해오고 영업비용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고 월마트도 마진을 남길 수 있죠. 이러한 틀에서 월마트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력이 커지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많이 사면 가격을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코카콜라, P&G 등과 같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 바로 월마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월마트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매량이 증가하기에 더 싸게 제품을 받아올 수 있다는 플라이휠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낮아진 원가를 기반으로 판매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 차별점 및 혜자로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샘스클럽이라는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죠. 유료 멤버십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박스형 마트이며 코스트코의 경쟁 사업입니다. 제품을 팔아 돈을 남기기보다는 물건을 원가에 팔고 멤버십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25개의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죠. 국제 매출의 경우 현재 성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월마트는 옴니 채널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100% 디지털 전략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면 월마트는 가지고 있는 매장들을 디지털 세계와 연결, 접목시키는 형태로 디지털 세계에 진입했죠. 물건을 주문하면 월마트 매장에서 픽업을 할 수도 집으로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 제품의 경우 배송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소비자들이 월마트에 미리 주문을 해두고 제품을 받아가면 배송의 난이도가 전혀 없어지는 장점이 존재하죠. 현재 3,750개의 픽업 매장과 3,000개의 딜리버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옴니 채널 이커머스 매출이 무려 6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마트의 재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아주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 규모 500빌리언 달러 600조 원이 넘어가기에 사실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영업이익률은 4.82%대이며 순수익률은 2.42%입니다. 매장 운영이라는 자산 베이스 산업을 하고 있기에 자산에 대한 상각 비용이 꽤 큰 편이죠. 영업을 하고 남긴 돈인 영업 현금 흐름은 36빌리언 달러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다만 외상 매입금도 증가하고 미지불 비용도 증가하여 줄 돈을 아직 안 줘서 영업이익 과하게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장기 차입금도 줄어들었기에 재무 구조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의 경우 주당 2.16달러, 수익률로는 1.57%를 주고 있으며 배당 성향은 순수익의 45%를 배당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사실 월마트의 경우 매장 수도 줄이고 있고 성장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이미 덩치가 너무 커서 영업 효율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부의 증식 수단으로서 월마트에 이제 와서 투자를 하시겠다면 솔직히 반대를 좀 하고 싶네요. 단순하게 높일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 주주들,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훌륭한 기업입니다. 어떻게든 생존 전략을 찾아내고 바뀌는 시장에 맞춰 월마트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 덩치에 이 정도로 성장하는 기업이 정말 드물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닌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월마트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죠. 채권 같은 성격으로 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월마트에 맡기는 느낌으로 투자를 한다면 나빼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은 제가 사지 못한 게 정말 한이 되는 기업이며 배 아파서 영상을 안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성용 요가복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여 이제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 라인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여성용 제품만 판매한다는 브랜드 인식이 꽤 큽니다만 의외로 남성 용품 매출이 31%로 높더라고요.
룰루레몬 하면 D2C 옴니 채널 전략을 진작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유명하며 최근 미러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수직 통합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품만 놓고 보면 요가복계의 샤넬,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루온이라는 새로운 패브릭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패브릭 소재들을 개발하여 운동복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제품들은 전부 신축성이 높고 흡수력이 높은 재질을 사용하여 디자인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무래도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기업이기에 제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전부 외주를 주는 Asset Light, 자산이 거의 없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자산이 물류센터 3곳과 사무실 하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자산이 없죠. 공장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0개의 업체들을 통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65개의 공급사로부터 원자재인 패브릭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룰루레몬에서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품 판매 전략입니다.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52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315개의 매장이 있으며 글로벌 매장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쪽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죠. 주로 로드샵, 복합시설, 쇼핑몰 등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 비중의 63%가 매장에서 발생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 비중이 38%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D2C, 이커머스 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여 매출의 52%를 인터넷으로 만들어내었죠. 웹사이트, 모바일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제품을 직접 디자인을 하여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로 D2C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개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 및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D2C 채널과 이 피드백들에 맞춰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기업이 룰루레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이 지난 옷들은 아울렛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아울렛 역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요가 스튜디오, 헬스장 등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며 판매 전략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느낌으로 제품 노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러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미러는 홈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전자기기로 TV와 거울을 합쳐둔 하드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인트는 미러라는 제품을 이용하여 1대1 라이브로 PT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거울처럼 비치기에 자신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PT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라이브 PT 말고도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룰루레몬에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운동복을 구매한 후에 어디에 사용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운동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되죠. 룰루레몬은 단순하게 운동복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복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점점 소비자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업들은 수직 통합을 할 경우 제조나 유통 쪽을 통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룰루레몬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4.4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5%로 준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대 자체도 높은 편이기에 영업이익률은 개인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죠. 즉 매출 성장과 이익률 증가가 동시에 기대가 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D2C 전략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며 영업이익률의 추가적인 개선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진짜 아쉽게 사지 못한 기업입니다. 21년도 3월달 조정장에 $260 초반으로 내려오면 사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저가가 $269였습니다. 굉장히 슬프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월마트와 의류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룰루레몬에 대한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보셨나요? 구독자분들은 월마트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또 제가 사지 못한 룰루레몬은 절 놔두고 꾸준하게 성장할 것 같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